네, 오늘도 같이 한번 시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증시가 많이 빠졌죠. 코스닥이 장중에 마이너스 2%까지 2% 이상 빠졌기 때문에 아마 스윙으로 들고 있는 보유 종목들이 많이 빠졌을 겁니다. 그래서 쉽지 않은 흐름으로 시장이 흘러갔다라고 볼 수 있는데, 뭐 수익 매매뿐만 아니라 당일 매매, 트레이딩 관점으로 주식을 하시는 분들도 오늘 같은 시장은 좀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뭐 안철수 쪽을 고수하고 매매하신 분들이라고 한다면 뭐 큰 수익을 낼 수도 있었겠지만, 오늘 시장은 좀 어려웠어요. 이벤트가 하나 있었죠. 뭐 윤석열 대표가, 뭐 국민의힘 대표인 윤석열 대표가 그 선대위 세신한 기자회견을 하면서 오늘은 약간 시장에 혼란스러운 심리를 반영했던 것 같아요. 그쵸? 그 기자회견 할 때 뭐 애니 능률이 오르고, 그리고 경납수들이 떨어지고 오르고, 이것을 반복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장 초반에는 안철수 관련주 그리고 홍준표 관련주들이 약간 대결 구도로 갔기 때문에 어떤 종목을 잡아야 할까, 이런 부분에서 좀 많이 힘들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도 헷갈렸어요. 저도 어떤 종목을 매매할까 헷갈리다가 결국 제대로 한 매매는 없습니다. 홍준표 관련된 뭐 있긴 있어요. 오픈베이스를 약간 오후장에 매매를 했고 지금도 좀 가지고 있는데, 오전장에는 제대로 매매를 못했어요. 뭐 시장을 다시 한번 보면요, 장 초반에 경남스틸이랑 그리고 써니전자를 필두로 안철수 관련주들이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그쵸? 근데 이렇게 올라갈 때는 비슷하게 올라갔어요. 상승 시간도 똑같고 상승률도 뭐 경남스틸이 좀 앞서긴 하지만 뭐 비슷한 거래대금과 상승률을 이렇게 보여줬습니다. 맞죠? 근데 경남스틸을 제가 보긴 봤거든요. 근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어제 오후장에 약간 이런 느낌의 뭐 투매, 뭐 이 정도 갖고 투매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1분 봉상 한 번씩 이렇게 빠뜨리는 이런 흐름이 보였기 때문에 제가 이 눌림에서 어제의 이 종목의 DNA가 생각나서, 내가 잡다가 쿵 하고 떨어지면 이렇게 떨굴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서 약간 보수적인 입장을 취했었거든요. 이 종목의 성격을 보고. 근데 결국 올라가긴 했어요. 하지만 뭐 제가 보수적으로 한 거에 대해서는 후회는 안 합니다. 그리고 저는 써니전자를 매매를 했어요. 써니전자를 매매를 한 이유가, 알랩도 보니까 동시호가에 뭐 단일가에 뭐 상승하는 흐름을 보여줬어요. 알랩이 보면 그렇죠, 이렇게 계속 상승하죠. 이런 상승하는 흐름을 상승하는 어떤 뭐 동시호가를 보여줬기 때문에 이 종목에서 상승하지 않을까. 결국 같이 가니까 뭐 경남스틸도 뭐 한국선제 뭐 3일이 따라온 건 맞아요. 근데 제가 써니전자를 택한 이유는 일봉 때문이었어요. 일봉 때문에. 보시면 얘는 이제는 모든 걸 다 제끼고, 여기까지 제끼고 이제 다음 뭐 구간까지 가야 될 위치였거든요. 그래서 일봉상 얘가 더 좀 이상적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써니전자를 매매했지만, 써니전자도 매매를 제대로 못했습니다. 써니전자 또한 매매를 제대로 못했어요. 그냥 경남스틸, 써니전자 한 종목 그냥 공략해서 매매를 했다라고 한다면 경남스틸이든 써니전자든 수익을 볼 수 있었을 거라고 보는데, 갈등을 하다가 매매를 못했어요. 왜냐하면 계속해서, 물론 두 종목이 강했지만 계속해서 약간 디커플링 형상이 났습니다. 써니가 오르면 경남스틸은 떨어지고, 경남스틸이 오르면 써니는 떨어지고. 아마 세세하게 장 초반에 세세하게 두 종목들을 관찰하신 분들이라고 한다면 아마 기억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써니전자를 어떻게 매매했냐면 정말 못했습니다. 매매를 보시면 여기서 산 걸 팔아버렸어요. 그리고 또 사죠. 그렇죠? 근데 여기서 산 물량이 더 많았어요. 근데 계속 경남스틸이랑 간을 보다가 눌리려나 싶어가지고 팔았는데 바로 슈팅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또 추격해서 잡긴 잡았는데, 추격하니까 또 제가 물량을 실을 수가 없죠. 그렇죠? 그리고 그 뒤에 뭐 살짝 매매를 하고 났는데 만족스러운 매매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뭐 선대 이 뭐 새시장 기자회견이 나오면서
애니 능률도 잠깐 올랐었죠. 애니 능률도 잠깐 올랐었고, 아마 이때부터 제가 어떤 생각을 가졌냐면 안철수 관련주, 홍준표 관련주, 윤석열 관련주, 이렇게 뭐 새 관련주, 물론 비록 윤석열 쪽은 좀 약했지만 이 새 관련주 쪽이 뭐 자꾸만 뭐 움직이는 흐름이 있어가지고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일단 이 시간대는 뭐 10시 반부터 뭐 11시 반, 이 시간대는 내가 이 종목들, 그 후보 관련주는 내가 매매하지 말자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매매하지 말고 차라리 오후장에 상투권에서 자리를 지켜주는 종목들, 혹은 세게 가는 종목이 있다면 차라리 그쪽 관련주에서 상따를 하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요 사이에서는 제가 매매를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시간대. 근데 제가 이런 시간대에서 매매를 안 하면 되거든요. 안 하면 되는데, 오늘 제가 뭐 바이오니아는 제가 기다리다가 매매를 하고 나오긴 나왔어요. 왜냐면 얘가 세계 최초라는 타이틀을 붙였기 때문에 얘는 매매를 하고 나왔습니다. 제가 보시면 이런 구간에서 매매를 하고 나오긴 했었어요. 근데 제가 기다리다가 뇌동 매매를 한번 했습니다. 원래 제가 뇌동 매매를 잘 안 하는데 하늘시멘트, 여기서 제가 뇌동 매매를 했어요. 잘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잘 기다리고 있다가 하늘시멘트가 딱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이 수급이 그렇게 강한 수급이 아니에요. 근데 뭘 보고 매매했냐, 충동적으로 보세요. 일봉 체크해놨는데 일봉이 너무 좋아 보이는 거야. 일봉이. 그래가지고 눈 딱 감고 그냥 충동적으로 매수를 했는데, 충동적으로 매수한 거는 높은 확률로 후회가 남죠. 후회.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제가 이런 매매는 절대 하면 안 되는데, 이런 걸 어떻게 보면 쓰레기 매매라고 하죠. 뭐 이런 걸 제 스스로 약간 스스로의 어떤 질책을 주기 위해 너 쓰레기 매매했다라고 이렇게 전 스스로 말을 하는데, 쓰레기 매매예요. 사고 팔고 또 사고 팔고 미련이 남아서 또 매매한 거예요. 일봉 때문에 미련이 남아서 결국 손절을 했습니다. 손절. 저런 매매는 정말 하면 안 돼요. 뭐 뒤에 가서 내동 매매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합시다. 그리고 나서 제가 뭐 오픈 베이스를 이때 잠깐 건드렸어요. 잠깐. 근데 이때 건드릴 때는 크게 뭐 생각을 하지 않고 건드렸고, 여기 뒤에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시나리오가 좀 먹혀드렸어요. 얘가 아직 상한가의 물량을 완전히 먹어주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땐 상따를 안 했고, 아까 제가 어떤 계획을 세웠다고 했었죠? 오후장에 자리를 지켜주는 그 종목들 매매를 해야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제가 오픈 베이스는 오늘 그나마 오픈 베이스만 매매를 나쁘지 않게 했어요. 그나마. 여기서 잠깐 있었고, 여기서는 계속해서 지켜주길래 매매를 했습니다. 아마 이때 경남 스틸은 그렇게 좋은 흐름을 보여주지 않았을 거예요. 맞죠? 이 시간대 더 높은 상승률에서 지켜졌던 종목은 오픈 베이스였어요. 그리고 써니전자도 계속해서 지켜주고 있었고, 특히나 까뮤인씨, 이 종목도 안철수 관련주죠. 얘가 상한가에 들어갔기 때문에 결국에는 뭐 안철수 쪽에서 추가적인 상한가가 나오거나 이런 종목에서 반등이 나올 수 있겠다 생각을 하고 오픈 베이스에서 매매를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한 15% 정도? 그 정도만 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매매했던 거, 이 매매도 정말 못했습니다. 여기서는 거의 본전치기 하고 나왔어요. 보여드리면요, 이런 것까지 제가 오늘은 다 보여드리네요. 평소에는 매매를 괜찮게 하는데 오늘은 정말 매매를 잘못했습니다. 보시면 볼게요. 보시면요, 여기서 사고 잘 샀어요. 이 훅에선 제가 안 털렸습니다. 어차피 얘가 동시간대 수급이 대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얘가 이렇게 눌려도 전 여기서 좀 더 살려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여기까지는 안 오더라고요. 사고 여기서 팔아버렸어요. VI 이후에 살짝 훅을 줬거든요. 약간의 하락. 그거에 좀 쫄아가지고 팔았는데 다시 수급이 들어오는 거 보고 재차 매수를 했습니다. 근데 이때는 물량을 적기 싫었어요. 왜냐하면 얘가 여기까지 눌릴 수도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살 것을 생각하고 매매를 한 거예요. 근데 올라가 버리는 거야.
근데 또 파니까 더 가요. 완전 엉망이었죠. 그리고 나서 뒤에서 하면 안 되거든요. 이미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근데 반등을 강하게 줄 것 같은 어떤 시장 분위기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대선 후보 관련주 중에서 그렇게 그닥 강한 종목들은 잘 안 보여 있었거든요. 그래서 사고 했는데 조금 물량 많이 실은 것 같아서 여기서 좀 던졌거든요. 여기서 30%밖에 안 던졌어요. 그리고 떨어질 때 30%, 아예 나머지 손절. 근데 손절하자마자 또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BNC에서는 수익을 거의 못 냈어요. 수익을 거의 못 냈습니다. 오늘은 매매를 정말 못한 것 같아요. 매매를. 그래서 오늘은 한일시멘트, 한국BNC, 바이오니아, 써니전자, 오픈베이스를 매매를 했습니다. 오늘 시장이 쉽지 않았죠. 시장을 보면 뭐 급락하는 종목들도 정말 많았어요. 이런 거 보면 정말 어질어질합니다. 일동제약 이거 뭡니까 여러분들? 급락시키고 35% 급락시키고 단번에 50% 급등시키고 이런 걸 금감원에서 잡아가야 되지 않나 싶어요. 저는 이걸 못 보고 있었어요. 원래 봤으면 좀 샀어야 되는데 좀 못 보고 있었습니다. 뭐 MPC 급락, 세종메디칼 급락하는 종목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뭐 레인보우 로보티즈 같은 경우에는 로봇 관련주 애들은 뭐 CES 개최를 앞두고 뭐 재료 소멸이라는 그런 우려 때문에 오늘 좀 급락을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아마 오늘 쉽지 않은 장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내동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해보면요. 우리가 내동 매매를 하는 이유가 꼭 있죠. 첫 번째, 할 만한 종목이 없으면 매수를 하지 않으면 됩니다. 그쵸? 복귀할 때 항상 이것을 다짐하죠. 할 거 없으면 하지 말자. 원칙에 맞지 않으면 하지 말자. 근데 장중에 어떤 심리가 발동이 되나요? 한 종목 이상은 들고 있어야 되는 심리가 발동이 됩니다. 어차피 그런 심리를 가지고 매매를 하면 매수를 하자마자 후회를 하는데 그 전에는 어떻게든 한 종목 이상은 들고 있어야 될 것 같아. 이것 때문에 충동적인 매매가 시작되면서 충동적인 매매로 내동 매매가 이어지죠. 맞죠? 그래서 오늘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다시 한번 다짐을 해봅시다. 다시 한번 할 만한 종목이 없으면 매수를 하지 말자. 그러니까 결국에는 매매를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좋지 않은 습관들이 발생되는 것 같아요. 저도 오늘 한일시멘트 굳이 매매 안 해도 되거든요. 아까 분명히 제가 다짐했잖아요. 이런 시간대에 매매 안 한다. 다짐했는데도 원칙 어기고 했어요. 어떻게 보면 오늘은 이 얘기들은 저한테 얘기하는 것과 똑같아요. 반성의 의미에서. 그래서 할 만한 종목이 없으면 하지 말자. 이거 한번 여러분들께서도 오늘 꼭 짚고 넘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손실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다. 주식은 여러분들 피할 수가 없죠. 손실을. 주식은 손실과 수익을 반복하는 싸움인데 그렇다라는 것은 손실은 결국 감내해야 한다는 뜻이다. 정말 중요한 얘기인 것 같아요. 우리가 손실을 감내하지 못한다면 이 손실을 쥐어보려고 어떻게든 만회해보려고 종목들을 바라볼 때 객관적으로 바라보지 않고 이 종목은 나한테 오늘 손실을 없애줘야 되는 종목이야. 나한테 수익을 줘야 되는 종목이라 라고 바라보면서 매매를 하게 되죠. 예를 들어서 오픈베이스 내가 지금 만약에 마이너스 찍혀 있어요. 근데 여기 구간을 딱 보는 거야. 이제 얘가 전고점을 뚜네. 그러면 이렇게 갈 거야. 내 마이너스 손실을 없애줄 거야. 라는 어떤 뭐 희망상, 내 손실을 없애줄 것 같은 희망사를 막 대입하면서 매수를 하죠. 그리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가는 경우도 있어요. 10번 중에 2번. 근데 이런 투매를 맞자마자 더 큰 내동매매 심리를 불러옵니다. 왜냐하면 그냥 가만히 있었으면 이거 매수하기 전에 어떤 손실분만 가지고 기다리면 되는데 이젠 이것까지 생긴 거야. 맞죠? 그렇게 하다가 결국 이렇게 어려운 길로 빠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식을 할 때 이 손실은 무조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저도 오늘 한국BNC랑 한일시멘트에서 손실을 봤잖아요. 뭐 한국BNC는 그렇게 크게 손실 보진 않았지만 손실을 봤잖아요. 이걸 감내해야 되는 것 같아요. 이걸 내가 복구해보겠다는 그런 생각이 아니라 어차피 가만히 있으면
원칙적인 종목, 해볼 만한 종목은 나오니까, 뭐 오픈베이스처럼 종목은 나오니까 그때까지 기다리는 훈련, 손실을 인정하는 훈련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오늘 저도 그렇고 아마 많은 분들이 어려운 시장이라고 생각을 할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가 주식을 오늘 하루만 하는 게 아니라 평생 할 거기 때문에 오늘 하루 때문에 너무 마음을 쓰지 마시고 내일 더, 그리고 내일 모레 더 매매를 잘할 수 있도록 공부하시고 복귀하시고 긍정적인 마인드로 매매에 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럼 영상은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